또다시 윤석열 정부가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청와대와 똑같은 규모로 짓겠다며 무려 4,593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자그마치 4,593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돈이 지금 썩어 남아 도는 걸까요? 네, 행복청은 사업비를 책정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시설물을 짓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관저와 집무 공간이 위치한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 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기존 청와대 건물 연면적을 적용한 공사비 2,129억 원에 부지비 2,245억 원과 설계비 135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4,593억 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복청은 아울러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 경비시설 공간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행복청은 내년도 하반기 설계 작업에 착수해 2027년에 제2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 원을 41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국회에다가 뻔뻔하게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논란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라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니들 돈으로 해라. 탄핵해달라고 비는 수준 아니냐? 이 정도면. 돈 없다면서 징징대더니 경제는 어려운데 아주 돈만 펑펑 쓰고 있네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툭하면 해외에 나가면서 일도 안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집무실을 또 짓겠다고 4,600억이나 퍼붓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강국이란 한국의 명성에 먹칠을 하면서 제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더 황당한 사실은 내년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 사업 예산이 무려 7,9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올해보다 209억 원이나 늘어났고 지방교부세 예산을 제외한 행안부 예산 중 재난안전 관련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 전산망 장애는 이런 규모의 투자가 디지털 정부 보여주기에만 치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해왔었는데요. 네, 하지만 민원 서비스가 전산화되고 각종 개인정보가 전자정보로 전환될수록 시스템 오류에 따른 혼란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 정부는 지난해 10월 SK CN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카카오를 질타를 했고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정부 전산망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먹통이 되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는데요. 네, 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윤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윤 정부에서 잇따라 전산망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윤석열 정부.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후진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국방부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홍 원내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에 국진당이 협조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의 진술서,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아폰 캡처 화면은 물론 항명 증거 자료라며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마저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외압 의혹은 숨기고 항명만 증명하려 할수록 외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또 5년 임기에 불과한 정권이 죄 없는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영원히 은폐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검법 처리는 물론 특검법 방해로 인해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의혹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는 취지로 사실상의 지침을 줬다는 사실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네, 국방부는 그동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와 정면 배치되는 물증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황당합니다. 안보는 보수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더니 사망 사건을 은폐하기 바쁜 윤석열 정부인데요. 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